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21번부터 25번 마무리를 할 건데요. 23번이랑 25번이 조금 중요합니다. 예, 그거 어떻게 푸는지 좀 보시고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퀴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 그다음에 체중이 85kg래요. 자, 요거랑 요거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죠.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의 0.9를 곱한 게 표준 체중이라고 합니다. 자, 180에서 100 빼면 80이고요. 80에 0.9를 곱하면 72가 표준 체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72보다 훨씬 넘잖아요. 지금 85kg니까, 그죠? 표준 체중의 110 이상이랑 12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72kg에 10%면은 7.2가 됩니다. 이걸 더해주면 79.2가 되는 거죠. 이거보단 넘는단 말이지. 그럼 120kg면은 여기에 70 다시 7.1을 또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4죠, 4. 이거보다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10에서 120 사이에 있습니다. 예, 체중 과잉이 맞는 거죠. 체중 과잉 찾아보면 요렇게고요. 경도 비만 vs 정상이 답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 계산을 이번에 좀 해볼게요. 자,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건데 이 신장은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5kg를 1.8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건데요. 요거는 금방 할 수 있죠. 3.24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나눗셈 해주지 말고요. 정상이랑 경도 비만의 기준이 23이냐 25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5를 였다가 그냥 곱해 버리겠습니다. 얘가 5 단위로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곱셈할 때.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0, 12, 16이고 8, 4, 6 해서 어 8100이죠. 예, 공 앞으로 두 개 땡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81kg가 경도 비만의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보다 더 높잖아요. 85kg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나요? 그냥 막 곱하고 여기에 막 20% 곱한다 그래가지고 72에다가 1.2 곱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7.2, 7.2 각각 더해가지고 10%, 110%, 120% 이렇게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8은 그냥 곱하기 금방 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 우리는 나눗셈을 잘 못한다고요. 나눗셈 하지 말고 여기 있는 25라는 기준 삼아서 곱셈을 빠르게 해주면 보다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글과 표를 근거로 6사람이요.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예정 시각은 다른 조건 고려 안 합니다. 자, 표가 나와 있고요. 자, 6사람은요. 대전으로 돌아갑니다. 은행, 편의점, 화장실, 패스트푸드, 서점이 있는데요. 버스표를 사야 하니 은행 가서 현금 찾아올게. 밑에 보면요. 소요 시간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제일 늦게 오는 애를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요 시간을 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0이고요. 편의점이죠, 편의점. 10분밖에 안 걸려. 화장실 패스트푸드죠. 화장실 20분, 패스트푸드점 25분이니까 얘 혼자 45분. 장난 아니네요. 서점 갔다가 화장실 40분입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빨리 돌아와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11시 50분에서 45분을 기다리면요. 12시 35분이 되는 거죠. 이때 돼서야 이제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를 탄다면 요건데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함정이 여기 있다는 거지. 예, 좌녀 좌석수가 5자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탈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13시에 타면 되고요. 도착 시간은 15시가 돼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요 함정 조심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게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요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계산할 게 많아서 펜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7개만을 선택하면은 최대 매력 지수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단계가 1, 2, 3, 4, 5, 6, 7, 8, 8가지가 있어요. 즉, 하나를 버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 그죠? 자,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갑의 목표는 최대한 합을 높이는 거래요. 매력 지수를. 자, 20분 만에 화장을 하면 지각을 안 하고 정시 출근이고요. 1분 지각마다 4점씩 깎입니다.
화장은 반드시 로션 바르기, 수분, 선크림, 피부 화장하기 순으로 하고요. 이 4 개는 생략을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얘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말은 여기 4개 중에 하나를 버려 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피부 화장을 한 뒤에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동일 화장은 반복하지 않으며 2개 이상의 화장 단계는 동시에 할 수 없다. 즉 한 번에 하나씩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 보면 이 매력 지수는 30 이고요. 시간은 10.5 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분당 매력 지수를 계산을 해서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놈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따져 줘야 되니까 분당 매력 지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합니다. 11을 3으로 나누면 4죠. 즉 이 눈썹 그리기는 지각할 때마다 매력 지수가 4 점씩 깎인다 그러잖아요. 20 분이 넘어서 지각을 하더라도 얘는 사실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요거는 2.5 고요. 요거는 20 이고 요거는 4가 됩니다. 참 쉽죠? 답은 뭐예요? 눈 화장하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예, 얘는 효용이 없어요. 그죠? 얘를 넣는 거보다 다른 애들을 채워 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립스틱 바르기가 효용이 가장 크니까 얘를 제일 먼저 넣어 줍시다. 시간 소요 0.5 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11 분이 되는 거고요. 매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 에다 10을 더하니까 40 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3 분이든 15 분이든 두 개 어차피 효용이 4:4로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넣어 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둘 다 넣어 줘야 되니까 어찌 됐든 간에 18 분이고요. 예, 29 분이 되고 그다음에 12, 60 더해 주면은 매력 지수는 112가 되겠습니다. 최종 점수는 이 112 점에서 9 곱하기 4 36 점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빼주면은 76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 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추가로 알아두세요. 만약에 조건에 최소한의 화장을 한다. 화장을 한다. 이게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거랑 배치되는 것이 7 개를 한다가 아니고 최소한의 화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이 눈썹 그리기를 넣으면 14 분이 되고 52가 돼서 여기에 6 분이 또 남는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속눈썹 붙이기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화장 단계가 7 개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 속눈썹 붙이기를 바로 넣으면 여기가 이제 26이 되고 여기가 10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 분이 초과돼서 6, 4, 24를 빼줘야 되겠죠, 지각한 만큼. 그러면 결국에 76 점으로 똑같이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화장 단계는 7 단계가 아니라 6 단계를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중요하게 구한 겁니다. 효용이 얘가 4랑 4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20 분을 넘긴 상황이라면 효용이 4인 즉 지각했을 때 감점되는 4랑 똑같은 얘네는 하나 많아라는 얘기입니다. 해 봤자 도움될 게 없단 말이지. 그죠? 그렇게 지각하는 것보다는 1 분이라도 빨리 회사에 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의 화장을 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눈화 장악이랑 눈썹 그리기를 빼고 얘네 2 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거까지 좀 알아두시면은 이 문제는 완벽하게 소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4 번입니다. 예, 12 개의 짐을 이제 포장해서 넣는 거죠. 읽어 보면요. 하나의 짐을 분리해서 여러 상자에 나눌 수가 없고요. 포장된 상자에는 짐을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 1, 2가 나와 있습니다. 1. 도착한 순서대로 짐을 넣고요. 이 좌측부터 도착했다고 하죠. 10kg 넣으면 상자를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짐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하면요. 10kg 넘어 버리니까 예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6 이고 3 더하면 9 니까 여기까지 얘 혼자 넣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넣고 그다음에 5, 7, 8은 따로 넣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이 상자는 8 개가 필요합니다. 글씨가 조금 더러워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좁아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무게순으로 재배열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재배열을 좀 해 보면요. 8, 7 그다음에 6이 2 개죠. 네, 6 2 개고 그다음에 5, 5, 5 4 개. 그죠?
저는 일부러 이 12 개를 맞추기 위해서 12 개인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4 개씩 그냥 따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습관입니다, 습관. 네.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고 정확도를 높이는 습관이 되는 거죠. 요렇게 구분이 되고요. 하나, 하나, 하나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얘네는 하나, 둘, 여기는 8 같이 넣어서 하나, 5 같이 넣어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헷갈리니까 그냥 1, 2라고 쓸게요. 예, 1111, 1111 해서 총 얘도 8개가 필요합니다. 다르다는 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무게합은 50kg 다라고 하는데요. 이 맞춰서 10kg 맞춰서 채운 애가 이 5, 5 얘네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여기서 하는 게 좀 쉽겠다. 그죠? 이거 순서대로 배열돼 있으니까. 얘는 10이고 5 날려 버리고 8, 5잖아요. 얘네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음. 요거 더하면 20이고 요것도 더해 주면 20이고 요거 더해 주면 10이죠. 예, 결국에 50kg가 된다.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디귿 방법 2의 경우 10kg가 채워진 상자 수는 2개다. 예, 얘네 2개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14년 마지막 문제고요. 요게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 보려고요. B 전시관 앞을 지나가거나 관람한 총 인원을 구하라고 합니다. 전시관은 A, B, C, D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입구는 밑에처럼 두 곳이고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곳으로 들어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 말은 즉슨 예, 밑에 출입구로 들어오면 이 순서로 도는 거고요. 예, 만약에 그 위에 출입구로 들어오면 이 순서로 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모든 관람객은 4개 중에 2 개의 전시관을 골라서 관람을 합니다. 이걸 모두 관람하면요. 다음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행사장 출입구를 통해 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반바퀴를, 일부는 한 바퀴를 돌지만 한 바퀴를 넘어서 도는 관람객은 없습니다. 무조건 보이는 행사장 출입구로 나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요. 이 밑에 출입구로 들어와서 "나는 C랑 D만 볼 거야."라고 하면은 입구 들어와서 출구로 나가겠죠. 다시 입구 들어와서 출구로 나가겠죠. 그다음 처음 만나는 출입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반바퀴만 돌고 나가는 게 되고요. 다음 예시로 만약에 내가 C랑 A를 관람할 거야. C랑 B 관람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자, 밑으로 들어왔죠. 나가. 그다음에 쭉 가서 A 들어가서 출구로 나간 다음에 밑으로 나갑니다. 혹은 여기서 B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밑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절대로 한 바퀴 이상은 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바퀴 또는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고요. 행사장에 입장한 관람객은 총 400명입니다. 이 중에 한 바퀴를 돈 관람객은 200이고요. D를 지나가거나 관람한 인원은 350명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전체를 이렇게 쭉 다 돈 사람은요 2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D 전시관 앞을 지나가거나 관람한 인원은 이 한 바퀴에다가 밑에서 들어와서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예시 있죠? 요렇게 나간 사람, 이 반바퀴만 밑에 방향에서 위에 방향으로 이 반바퀴만 돈 사람 15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총 합 350명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위에로 들어와서 반바퀴만 돌고 나간 사람은 몇 명이다? 200에다가 150 더한 다음에 400 빼주면 되죠, 총? 50명이 된다는 겁니다. 즉, 왼쪽 반바퀴를 돈 사람 50명이고요. 오른쪽 반바퀴 돈 사람 150명이고, 전체 한 바퀴를 다 돈 사람이 200명이 된다는 겁니다. 즉, 비전시관을 지나가거나 관람한 총 인원은 200에다가 50을 더한 250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간 감각이 조금 필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겉보기와 달리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초록색으로 풀어 드렸던 거 예시만 이해 금방 하시면은 예, 그 사고만 좀 이해하시면 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2014년 문제들은 23번이랑 25번 말고는 딱히 어떠한 걸릴 게 없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습 꼼꼼히 잘 해 주시고요. 우리는 마지막 상황 판단인 2013년 다음 주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